네, 맞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언급이 나왔던 건 단연 자금 지원 부문이었습니다. 진 메디신과 세린세이즈, 바이오톡스텍 등 다양한 바이오텍의 대표들이 일제히 자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모태펀드와 식약처 예산 등 바이오텍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통령 역시 임상 3상 펀드가 1,500억 원에 불과한 점 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곧장 산업 쪽에 수요가 많으면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하는 등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죠. K바이오에 대한 궁금증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바이오톡톡 이기욱, 김성아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 정부마다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으로 꼽힌 제약바이오 산업은 이번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육성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인 국가바이오위원회 등을 만들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었는데요. 이번 정부도 제약바이오 산업과 가까이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바이오 혁신 토론회인데요. 더벨이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벨 제약바이오부 이기욱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바이오 혁신 토론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K바이오 혁신의 속도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과 제약바이오 업계가 함께한 행사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라고 하는데요. 130여 명이 자리한 이번 토론회 현장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다수가 자리했습니다. 산업계에서도 이곳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대표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업계 많은 대표들이 자리했습니다. 더벨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토론회 현장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다채롭게 채워졌었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직접 주재한 행사여서 그런지 업계 대표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삼성그룹에서는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경하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이 참석했고 SK그룹과 셀트리온 등 주요 인사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약사에서는 김여롱 유한양행 R&D 총괄사장과 김영주 종근당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바이오텍에서는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 김건수 큐르셀 대표 등이 초청받았습니다. 본 행사는 이 대통령이 도착한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바이오 의학산업 비전과 정책 방향 발표가 이어졌죠. 정 장관은 K바이오 의학산업 대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규제혁신 및 산업지원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K바이오 의학산업을 글로벌 톱5 강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수출 규모를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연매출 1조 원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3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죠. 글로벌 임상시험 순위도 3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임상 3상의 요건을 완화하고 허가심사 과정에서 AI를 도입해서 심사기관을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AI 기반 신약 개발 등도 지원해 AI 바이오 의학기술 대전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CDMO 분야 초격차도 이어가기 위해 인프라 및 세제와 인력 지원을 강화합니다. 바이오의학 투자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펀드도 확대하기로 했죠. 하이라이트는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근 대외 행보는 대개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요. 이번 행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 80분으로 계획된 행사 시간 중 60분 이상이 질의응답으로 활용됐습니다. 토론 자유도도 높았는데요. 후문에 따르면 초청한 주요 기업 인사들을 중심으로 토론 시나리오를 짜는 방향도 고려됐지만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실제 현장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주제 역시 규제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 토론이 점점 진행되면서 현재 제약바이오 업계 현장에 산적한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자본시장 구조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부터 바이오 시밀러 보급, 관세, 지원 예산, 소부장 등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제시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언급이 나왔던 건 단연 자금 지원 부문이었습니다. 진 메디신과 세린세이즈, 바이오톡스텍 등 다양한 바이오텍의 대표들이 일제히 자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모태펀드와 식약처 예산 등 바이오텍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통령 역시 임상 3상 펀드가 1,500억 원에 불과한 점 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곧장 산업 쪽에 수요가 많으면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하는 등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죠.
첨단 재생 의료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발언 기회를 가졌던 16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첨단 재생 의료 분야 연구를 진행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첨단 재생 의료업계 대표들의 발언은 규제 혁신과 투자 확대로 귀결됐습니다. 정부가 목표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 업계 선도국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아직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국가나 회사가 없는 첨단 재생 의료 분야의 부응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조건부 허가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는 대개 희귀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만 개발됐습니다. 아직까지 초기 기술인 만큼 개발에 많은 비용과 리스크가 뒤따르는 데다 관련 허가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많지 않죠.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는 물론 혁신 신약일 경우 안정성만 담보된다면 더 다양한 질환에서 조건부 허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도 난치병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혁신 치료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것은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열띤 토론은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날 정부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을 통해 의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정부 지원 정책 등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이야기들이 바이오 관련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곧바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측면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책 마련을 위한 지시를 각 부처에 내렸기 때문이죠. AI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에서 바이오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줄어들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쉽다는 평가도 여럿 있었는데요. 토론회가 전반적으로 현 정책에 대한 불만 성토로 이어지면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질의에 대한 해답은 이미 정책으로 마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바이오업계에 쏠린 발언 기회도 아쉬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직접 손을 들고 질문 기회를 얻은 참석자들 위주로 진행됐는데요. 제약업계 대표들과 바이오 관련 펀드를 조성한 투자업계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나오진 않았어요. 참가자 구성이 다채로웠던 것에 비해 실제 토론 진행의 다양성은 아쉬웠던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가 가지는 의의는 남다릅니다. 어찌됐든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제약바이오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된 셈이니까요. 현장에 있던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K제약바이오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더벨 이기욱, 김성아 기자였습니다.